혼자 가서 그 내시경 보니까 완전히 이원 것이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나 담당 교수님이 왜 오지 말라는데 옵니까?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이 병으로 절대 안 돌아가시니까 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. 그리고 그 뒤로는 안 갔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3가지 암과 동시에 7번 대수술을 했던 마영희입니다. 제가 원래 건강 상태가 나빴던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참 좋았어요. 그런데 생활고에 가장으로서 물론 우리 아저씨 계셨지만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 몸을 너무 함부로 했던 거예요. 첫 번째는 지방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요. 또 잠도 많이 자야 5시간 정도. 뭐 운전도 하루면 17시간 이상 내가 직접 화물차 몰고 다녔고요. 그렇게 전국을 누비기도 하고 보고 실은 식사 시간이 됐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식사 시간을 비껴나가고 또 나중에 많이 힘들게 지치면 아무거나 그냥 배고프니까 막 먹어불고 그러고 견디고 세월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. 너무 무리를 하고 다니니까 다리가 관절이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밤낮을 따지지 않고 활동하다 보니까는 뼈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다 또 사고로 관절을 다쳤는데 뼈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. 그래서 그걸 견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하도 힘들어서 갔는데 그때 종합검진을 다 합니다. 병원에 가면 다리 수술을 하지만 이 목이고 어디고 전체 종합검진을 하면서 검진 끝나고 정상적으로 다리 수술을 했어요. 하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종합검진에서 목에가 이렇게 초음파 하면서 좀 조직검사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날들어 내과로 오라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아주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. 아주머니 암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암이란 말이 하나도 실감이 안 왔어요. 실감이 안 와서 그냥 빙글빙글 웃으면서 뭐 암이 별거예요. 암 좋은 거 당첨했네요. 그거는 지금 말할 것 없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지금 다리가 꼼짝도 못하고 발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목까지 수술하라 합니까? 그런 게 아니라고. 거기다 예약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다리 아파서 다리도 못 움직인 상태에 수술을 또 받았어요. 받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목 수술은 한 2시간 반이나 많으면 3시간 걸립니다.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의식을 없는 상태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 불렀대요.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도중에 중단을 하고 우리 아저씨부터 가족을 다 불러놓고 수술을 지금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런 게 처음에 갑상선 유도암이라고 갑상선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벌려보니까 저 성대 뒤에 저 뒤에 또 뭐가 막 2개나 있대요. 이걸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시 각서를 써달라 그래요. 그리고 생명도 이득하지만 여기 잘못되면 말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입으로 못 넘기고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식도로 넘겨야 된다고 그런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완전히 황당해갖고 굉장히 힘들었다 하대요. 근데 이미 수술실에서 이렇게 벌려놓고 전부 다 수술 도중에 중단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 가족들이 하지 마시오 하라 소리도 못하고 무조건 승인을 했답니다. 그래갖고 장장 8시간이 걸렸답니다. 이 목 수술을 한데 그 수술을 하고 말이 전혀 할 수 없어요. 말을 소리밖에 못해요. 소리. 다리도 아프고 목도 그러고 나는 뭐 꼼짝 달싹도 못하죠. 근데 이 다리는요 2주 되면 퇴원을 시켜요. 딴 병원으로 가라고 병원에서 안 데리고 있어요. 퇴원을 시켜서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어서 제가 이 다리 재활 치료는요 솔직히 목욕탕 다니면서 재활 치료했습니다. 목욕탕에 가면 찬물에가 딱
딱 3분. 더운 물에가 딱 3분. 뭐 싸우라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붙잡고 몸이 뜨끈뜨끈해지면 찬물에 가서 씻고 거기서 또 좀 춥다 하면 다시 오고 그러기를 거의 한 8개월 했어요. 그랬더니 이 혈액이라는 게 수축됐다 풀어졌다 수축됐다 풀어졌다 하면 이 근육이 잘 붙어요. 제 경험에 그거 함과 동시에 찬물에 가면 코를 박습니다. 입을. 코를 박아고 불어요. 입을. 하고 말이 안 나왔어요. 처음엔. 근데 그것도 역시 찬물에 갔다 더운 물에 갔다 계속 하니까 말이 조금 이제 어도가 나와요. 그래갖고 목을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의 1년간은 말을 잘 못했어요. 사실은. 그래갖고 목욕탕에서 말해서 이제 전화하면 답변도 할 수 있고 내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정도가 이 암 수술함과 동시에 다리 재활과 목 재활을 실은 목욕탕에서 했어요. 완전히 난 두 다리가 박살이 돼갖고 이렇게 다리가 좀 좋아져요. 이렇게 지팡이죽고 걸고. 우리 아저씨가 술을 좋아하셔갖고 대장암이 됐어요. 근데 나 그것도 몰랐는데 제가 지방에 갔다 오니까 대장이 좀 이상하다 해서 한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대장암이래요.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은 생명이 많이 가야 8개월입니다. 그래요. 그래갖고 7개월, 많이가 8개월 했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치상치고 한 일주일 됐을 때 제가 쓰러졌어요.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. 이 다리도 완전 안치된 것도 아니고 목도 이제 이렇게 암치료 계속 하면서 좀 견딜 정도 됐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병원을 한림대 병원에 갔더니 야 제가 원래 갑상선이나 유방은 림프종이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이 개발돼서 림프 혈액암이 왔어요. 이제 여기서 다니다가 멀어서 하순 전대병원으로 전부 옮겨가니까 이제 림프 대장암까지 있대요. 암이 3개. 그러니 수명은 뭐 7개월, 8개월 찼는데 아직 명이 짧으면 죽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이나 해보자 해갖고 제가 운전은 배워놔서 차 타고 겨우 가갖고 쑥이고 민들레고 질갱이고 뭐 케일이고 신선초고 하여튼 다 뜯고 주말농장이라고 그 동사무에서 5평짜리 땅을 줘요. 거기에다가 가지각색하고 상추도 빨간 거 검은 거 막 별게 다 있어요. 저는 그거 다 갖다가 독집 밀순에다 같이 섞어서 하루만 먹을잔으로 그걸로 6잔씩 이상 먹었어요. 그리고 밥은 현미식이라고 하지만 현미만 너무 먹으면 안 돼. 왜냐면 고기를 못 먹게 하거든요. 이 암에는 이 지방 거시기가 안 좋아서 소고기, 돼지고기 뭐 일체 안 먹으면 대신 콩을 먹어야 되는데 콩도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15가지 밥이면 저는 사실 20가지 밥도 넘어요. 뭐 땅콩, 은행 뭐 해갖고 콩 종류만 10가지가 넘고요. 이 잡곡은 보리, 또 뭐 수수, 현미, 또 검정쌀, 빨간쌀 하여튼 그래갖고는 다 조금씩 이게 부는 게 다 틀려요. 이게 한꺼번에 해 먹으려면 이게 따로따로 시간 맞춰서 불려갖고 싹 씻어갖고 싹 섞어요. 그래갖고 이만한 봉다리다가 딱딱 넣어서 한 번 해 먹을 정도로 해놓고 저 생각은 암이 싫어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. 따지고 보면. 그러면 반대적으로 암은 싫어하면 정상세포는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암이 싫어한 거 먹고 밀수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많이 못 먹어요. 그래서 각종 야채를 여러 가지 섞습니다. 그러면 밀순에 밀순 효능이 있듯이 쑥에도 쑥 효능이 있고 신선초에도 신선초 효능이 있고 치거리치거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거 거기서 보태줄 것이고 거기서 부족한 거 보태주고 밥도 심지어 은행, 콩, 땅콩, 뭐 수수 그런 거면 하기도 힘들어요. 근데 어느 것이 약이 될지 모르니까 백약을 먹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.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는 한은 몰라도
비트도요. 비트가 참 좋은데 비트 좋다고 비트만 짜면 절대 못 먹어요. 섞어야 됩니다. 비트만 짜갖고 마시도 나 못 먹어서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. 못 먹어요. 어떤 사람도. 비트 쪼개갖고 쪼각 하나 씹어 먹는 건 몰라도 그렇게 먹기를 3년 이상을 먹으면서 난 사람들은 이 대장암을 내시경을 하려면은 전부 수면을 하는데 저는요 도대체 내가 어느 상태인가를 알아야 됐거든요. 그래갖고 수면을 안 하고 현상을 봤는데 새카만 자리가 하나도 안 커지고 그 자로 처음에는 그대로 있었어요. 3개월 만에 가니까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더 안 커진 것은 더 좋은 거다 해갖고 계속 식이는 대로 식이요법 저는 진짜 기름기 그런 거 뭐 우유 뭐 밀가루 일체 안 먹었어요. 무조건 식이요법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3개월에 가니까 그 다음 3개월에 또 가봤어요. 근데 그 이상한 게 그거 새카만 뜬 거 색깔이 좀 변했어요. 파랗소로머니 변하더라고요. 색깔이. 아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.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에 또 갔더니 인자는 대장 검사해주는 선생님이 딱 보시더만 나는 이제 그때는 안 봤는데 아주머니 종교가 뭐예요? 실례지만 느닷없이 선생님 나한테 종교를 물어요. 나 무실른답니다. 왜 그러세요? 하고 딱 내가 그거를 봤더니 파란소름했던 게 불구스름해진 거야. 암 자리가 자꾸 적어지면서 그게 나선 게 저 대장 그 원래 그 창자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자리가 그 원색상으로 자꾸 돌아와요. 아주머니 이제 오지 마시오. 그때 가니까 그래 약간 불구스름 하니까 안 칩니까? 아이 좋아지고 이제 입에 가시니까 안 와도 됩니다. 큰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. 그 다음에 또 갔어요. 6개월에 갖고 이제 가서 그 내시경 보니까 완전히 이 온 것이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왜 오지 말라는데 옵니까?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이 병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시니까 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. 그리고 그 뒤로는 안 갔어요. 안 가고 내가 강주에서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갔더니 아무 이상 무. 제때 식사 못했고 또 배고프면 빵이고 무엇이고 아무거나 먹고 이 식사를 주식으로 제대로 갖춰서 먹는 것은 거의 없어요. 하루에 한 건이나 식당에서 먹는 거고 돌아다니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. 무리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. 저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항상 불규칙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뭐 고기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지만 거의 식당 밥은 고기야 이런 각종 뭐 여러 가지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은 거 거의 그거죠.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아저씨는 고기를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고 술을 드시니까 그 못 먹는 고기 없이 고기도 좋아했어요. 그리고 제가 느끼면은 개고기가 그렇게 좋다 해도 나 몰라가 개고기를 갖다가 기름조차 몽창몽창 먹어갖고 그러지 않았나.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내 경험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. 우리 금순이도 엄마가 아프다면 병원이고 뭐고 다 알아서 안내를 해줬지만 저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밀순을 짜준다든가 무엇을 준비해줄 능력은 못 됐어요. 오로지 내가 했어야 돼요. 그리고 가족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건 분명히 느껴요. 자신이 살려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. 가족은 가족일 뿐이에요. 걱정만 해주고 도움 약간씩 줄 뿐이지 대신은 없어요.